저희 시댁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추전이라는 또 특징적인 전을 굽는데요. 혹시 배추전을 드셔보셨나요? 저는 강원도 지방 놀러 갔었을 때 먹어본 적 있거든요. 네, 이제 배추가 이제 달달한 맛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배추전을 부쳐놓으면 아주 달달한, 그 심심하면서도 달달한 그런 맛이 나요. 근데 얘가 부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배추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이거 한 판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익히려면 한 10분, 15분? 근데 이걸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주로 바닥에 앉아서 어머님들이 많이 전을 부치시는데, 앉아서 부치시다 보면은 이제 척추, 허리 쪽이 많이 아프시고, 네, 이제 붙여서 계속 또 고개를 숙이시다 보니까 예, 경추 쪽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하십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주로 식탁 위에다가 전기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앉아서 주로 부치는데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허리가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머님들도 이런 방법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명절 증후군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 계셨나요? 네,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우선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오신 환자분의 경우에는 4시간 동안 연달아 운전을 하셨대요. 네, 중간에 좀 쉬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연달아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막상 고향에 도착하셔서 문을 열고 딱 내리시는 순간에 허리가 뜨끔하면서 너무 아프셔가지고 정작 차례를 지내시거나 하실 때는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제대로 못 움직이셨죠. 그래서 오침을 맞으러 오셨는데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자세로 운전을 하다 보면 허리 쪽에 있는 근육이 되게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로 고정이 되다 보니까 막상 힘을 줘서 일어날 때는 얘가 이제 제대로 된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서 허리가 이제 뜨끔하고 염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꼭 내리셔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또 다른 분의 경우에는 원래도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너무 많은 전이나 아니면 고기나 음식들을 드시다 보니까 식상이라고 하죠. 뭐 체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음식으로 인해서 이제 위장이나 그다음에 대장, 뭐 설사,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식체가 오셔서 내원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의 경우에는 이제 뭐 도침으로 이제 뭐 중안부를 조금 침치료 자극을 강하게, 왜냐하면 좀 일반적으로 먹을 때보다는 강하게 좀 치료를 해야 빨리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시고 한방소화제 드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내려가셔서 가셨죠. 네, 실제로 그 원래 평소에 먹던 음식들이 아닌 걸로 체기가 왔을 경우에는 보통은 가볍게 무슨 약국에서 탄산이 들어있는 그런 활명수 같은 류의 그 약을 먹었을 때 잘 내려가지만 좀 안 먹던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는 체기가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술이 잘 깨게 하거나 숙취를 줄일 수 있는 팁 같은 건 없을까요? 우선 뭐 흔히 술 마신 뒤에 이제 잘 깨는 그 약재가 있다면 사실 갈근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갈근이라고 하면은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만 칡이라고 하면 들어보신 분들 많겠죠. 네, 칡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방광경이라고 척추의 양 옆으로 내려가는 그쪽으로 이제 물을 쫙 시원한 물을 쫙 끓여서 뜨끈해진 머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약간 뭐 칡즙을 먹는다든가 한다면 조금 숙취가 해소가 되는 면이 있는데, 다만 칡이 조금 냉한 성질이다 보니까 몸이 따뜻하신 분들은 드셔도 별 무리가 없지만 좀 차가운 몸의 체질을 가지신 여성분들은 조금 드시는 걸 자제하셔야겠어요. 네. 요즘에는 이런 뭐 서로 싸우거나 이런 거보다는 제 친구의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을 먼저 보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혼자 남고 그리고 첫 명절인데 자식들이 갔는데 아버님의 빈자리가 또 너무 큰 거죠. 명절 분위기가 아무리 흥겹게 하려고 해도 우울해지고, 특히 이제 이 친구의 어머님이 굉장히 좀 우울감에 아이들을 보니까 즐겁게 얘기하시다가도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고, 이렇게 약간 우울감이 극에 달하는 것도 한방에서는 일종의 화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조금 한약 처방을 좀 하셔서 우울감을 조금 줄이고 의식적으로 약간 좀 기쁘게 만드는 그런 한약 처방 좀 하시고, 특징적으로 이제 양 가슴의 한가운데 정중 부분을 눌렀을 때 압통이 좀 심하시다고 하면은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좀 침치료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기혈이 많이 뭉쳤을 때 이런 화병이 더 세게 오기 때문에 어깨 부분이나 허리 부분에 이제 부항이나 물리치료, 침치료 같은 부분도 받으셔서 조금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시면 우울
우울감이 좀 많이 덜해지시니까요. 이런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현 원장님, 그렇다면 이 생리통을 치료하면 임신 확률도 좀 높아질 수 있을까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생리통이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아, 심하신 편이구나. 네. 혹시 그걸로 검사 받아보셨어요? 검사는 아직 안 안 받아봤어요. 받아보셨어요? 생리통도 원인이 있는 경우와 원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서혁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도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네. 생리통도 마찬가지예요. 생리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은 사실은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하고 비슷합니다. 아. 어떤 자궁 내막증이라고 해서 네. 자궁 내막에만 있어야 되는 이 특수한 조직이 다른 난소라든가 질이라든가 다른 곳에 가서 출혈을 일으키게 돼서 복통을 또 극심하게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또 그리고 근종, 자궁 근종은 굉장히 흔한 병이죠. 그쵸. 네, 자궁 근종 같은 게 또 크게 있으면 생리통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다음에 좀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 자궁 성근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자궁 근종과 비슷한데 이게 있을 때도 또 생리통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초음파나 이런 걸로 바로바로 알아보고 또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생리통을 치료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난임의 원인도 같이 제거가 되니까 네, 별로 난임과 이제 관련이 없다고, 그러니까 생리통이 이제 난임과 함께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생리통이 사실 기능적인 경우, 그러니까 아무리 검사를 해도 뭐가 딱히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임신과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서혁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원인이 없는데 한방적으로는 사실은 조그마한 원인들이 모여서 몸을 이제 난임이 좀 될 수 있도록 몸을 안 좋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하복부에 어혈이 많다. 어혈이 많으면 보통 생리를 할 때 약간 피 덩어리 같은 거가 많이 나온다던가 피색이 좀 짙게 나온다던가 합니다. 그래서 어혈이 많은 경우에 이제 또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냉증이라 그래서 하복부가 많이 차가운데 특히 생리 때가 되면 특히 더 차가우신 분이 있어요. 손을 하복에 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자궁이 많이 차면 내막이 좀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착상이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서 네, 냉증인 경우에도 당연히 난임의 또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체부터 시작해서 주로 명치의 아랫부분, 하복부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종아리까지 잘 차고 붓고 시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또 하체 순환부전으로 인해서 다리 쪽으로 자꾸 찬물이 가서 저녁이 되면은 붓고 누르면 들어가서 잘 올라오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또 조금하지만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울이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예, 우리 생리통도 또 주기적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훨씬 더 심하고요. 어떤 경우 뭐 두통이 오기도 하고 허리까지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도 또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생리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사실은 오장육부의 모든 부분이 모두 다 화평하고 병이 없고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사실은 자궁과 난소도 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기도 또 잘 와서 착상도 잘 되고 임신도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아울러서 몸을 좋게 만들어서 임신이 잘 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생식기관뿐만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편안해야 임신 성공률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자궁 내막, 자궁 건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한의 치료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시험관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네. 자연 수정도 마찬가지고 시험관 수정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 성공을 좌우하는 큰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한 가지가 이제 난자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난자가 좋아야 당연히 수정도 잘 되고 착상도 잘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자궁의 내막이세요. 네. 내막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 두께가 되어야 그 수정란이 착상이 굉장히 잘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난임 인구가 사실 7쌍 중에 1쌍이라고 해요.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혼, 그러니까 나이가 든 상태에서 결혼을 함이 아닐까 싶어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사실은 자궁 자체의 기능 자체가 서서히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는데 특히 자연 임신율로 봤을 때 20대 초반은 25%, 20대 후반에서 30대의 경우에는 20%, 30대 중반의 경우에는 약 15%, 38세 이후에는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연 임신율이. 그래서 이렇게 자연 임신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자궁도 사실 좀 노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생리의 양과 날짜 수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생리의 양과 수가 날짜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다시 말해 자궁 내막이 얇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궁 내막이 얇아지게 되면은 착상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정이 된 것 같은데 며칠 있다가 다시 생리가 터지고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내막을 좀 두텁게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난임의 해소를 하는데 중요한데요. 이 내막을 두텁게 해주는 방법이 우선은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뜸 치료, 침 치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의 어혈을 좀 풀어주는 그런 한약 치료가 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난소의 기혈을 원활하게 하고 난소 자체의 영양 공급을 좀 잘 해주어야 난자의 질이 좋아지게 돼요. 난자의 질을 좋게 하는 그런 한약 치료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약침 치료라 해서 자하거 약침, 태반 약침의 경우에는 이제 그 난소 자궁에서 원래부터 유래된 물질이다 보니까 난소의 기능을 굉장히 업시켜 주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태반 약침 같은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좀 전에 서혁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 자궁 질출혈, 그러니까 또 흔히 말하기로는 부정출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생리 주기가 아닌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정기적인 출혈이다 해서 부정출혈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정출혈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환자분께서 이제 해외로 유학을 가셨는데 해외에서 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생리하시기가 조금 힘드시고 하시니까 피임약을 좀 오래 드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셨을 때는 또 생리가 안 나오고 부정출혈이 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리가 갑자기 너무 많이 또 확 터지기도 하고 이런 또 부작용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피임약을 오래 드시는 경우는 이런 부정출혈도 생기고 난임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임신에도 도움이 저는 안 되기 때문에 피임약을 드실 때는 꼭 심사숙고 하셔서 드시고 오남용을 조금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다른 거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생리대 문제가 최근에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화학적인 생리대를 너무 오래 많이 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도 사실은 부정출혈의 원인이 또 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